줄 테니까 좀 더 일해. 계속 뒷일은 챙기면서 돈을 안 주고. 전화를 안 받아서 다음날에 갔는데 문 닫히고 다 떠났더라고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벌금 내고 니네 돈 안 줘도 상관없다. 벌금 내는 게 더 싸다. 그러니까 자꾸 두들먹지 말고 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라. 먹고 살아야 생기는데 그거를 들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나쁜 거지.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내에 있는 해당 업체를 찾았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된 아이카이스트.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주목받던 업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시연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됐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제일 느끼는 큰 문제는 임금을 못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런 그 자세한 회사 경영에 대한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직원들과 이제 전혀 뭐 협의라든가 통보라든가 상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직원들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니면 대비할 시간을 미리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다면 제공을 해서 직원들이 다음 회사 또는 뭐 어떤 생활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근무했던 직원 30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약 7억 원. 처음 직원들은 체불임금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판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 뽑잖아요. 네? 근데 그 석방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회사 측에서 대표를 빨리 그 보석을 시켜야 일을 진행을 해서 회사 업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탄원을 해달라는 아마 변호사 측에, 그러니까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걸 받아줬어요. 여태껏 그동안 일해왔던 회사고 같이 밥을 먹었던 직원들이고 하니까 그걸 다 사인을 받아서 탄원을 해주고 해줬어요. 협조를. 그러나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대표이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빨리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하면 봉급을 줄 수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면 9월 달부터 임금이 체불이 됐는데 첫 번째 달 이제 10월 달에 이제 봉급날이 되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주겠다. 예. 10월 말에 9월과 10월 걸 한꺼번에 주겠다. 그 다음에 11월 말에 또 한꺼번에 주겠다. 그 다음에 미리 회사에서 퇴직금도 이제 못 받은 직원들은 12월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문을 계속 냈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 호화로운 외부 행사나 홍보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는 대표이사. 직원들은 경영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 대표의 태도에 아쉬워했습니다. 더구나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대표에게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분명히 회사는 사대 급여를 7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전에 마이바흐 끌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무슨 차요? 마이바흐요. 벤츠에서 가장 하이클래스에 속한 차가 마이바흐인데 사대 급여도 지급 못하고 직원들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이바흐를 끌고 다니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건 참 아이러니 참 이해가 안 된다.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만 두 곳. 10명이 넘는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직원들은 의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로는 한 달 변호사 비용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돈은 낼 수 있으면서 보석 신청도 여러 번 했었고 지금 뭐 감정 평가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실은요. 근데 이런 퇴직금들 이제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5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다. 저는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금 체불에 대해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임금 지급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 대표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노동청의 조사와 진술을 거부하면서 진행이 더딘 상황.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직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는 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뭐 대표 앞으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전혀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도와주고 있는 김명식 노무사.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체당금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 좀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카이스트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그 법인의 이제 대표이사로서 이제 그 우리가 민영사상에 대한 그 법률적인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임금체불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에 이제 고소고발하고 하는 부분은 형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대표이사로서 형사 책임의 주체는 되지만 반대로 그 민사 부분이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대표이사 처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밀린 체불 약 7억 원에 대한 부분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이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법인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채권보다도 오히려 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법인 재산으로 그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는 거죠.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폐업이나 도산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 체당금 제도라는 게 이제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서 그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이카이스트 지금 사업주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그 아이카이스트 법인이라는 게 계속 영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뭐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직 정해진 바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지금 이렇게 채무 상태가 몇백억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법인 운영이 거의 사실상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요건 부분은 그 더 갖춰야겠지만 뭐 체당금 제도에 있어서 뭐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창조경제의 1호 기업으로 주목받던 회사. 하지만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막막합니다. 예. 회사는 뭐 없어졌지, 대표는 구속돼 있지, 밀린 임금 뭐 퇴직금은 언제 나올지 기약 없지, 뭐 애기는 태어났지.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다름 아닌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못 봤는데
4년 전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일을 했다는 두 학생. 저희 같은 알바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책상마다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무작위로 전화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핸드폰을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말하면 그냥 건수 따는 거죠. 이렇게 건수를 따서 이렇게 팀에 있는 팀장이나 실장한테 그 번호를 넘기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학생들이 일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동구에 있었던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정리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을 한 직원들은 30여 명.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휴대폰 기기 변경을 권유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물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많아 선뜻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정말 괜찮았고 저녁 아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돼 있었고 그 월급이 한 달마다 이제 10만 원씩 인상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요. 여자친구랑 저랑 일을 하고 한 달 좀 안 되게 일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람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뭐 친구들이라도 데리고 와도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도 월급이 너무 좋았고 이제 시간도 너무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제 일을 같이. 월급을 얼마 준다고 했어요? 첫 달에는 120만 원인가 준다 했고요. 두 번째 달에는 이제 뭐 130, 뭐 140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 달, 두 달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 다리 건너기 전에 하나은행 건물이 있어요. 예. 그 월급을 일단 못 받았죠. 월급 정산이 한 달 정도 늦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달에서 1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일을 하면은 월급이 1월에 나오는 게 아니라 2월 초 그때쯤 1월 동안 한 달 동안 정산을 하고 2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 하고 나서 제 월급을 기다렸죠. 이제 개강을 하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 그만두겠다 하고 그럼 월급은 한 달 뒤에 나오는 건 알고 있냐 해서 아 알고 있다 그때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월급을.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다 좀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 너무 뭐 기약된 것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니까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찾아간 사무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업주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녁쯤에 이제 친구랑 그 변호사 안다는 그 친구랑 몇 명이서 5명 정도에서 이제 그 회사를 찾아러 갔는데 그 바지 사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서도 지금 당장 뭐 구속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임금을 당장 내일이라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다음 날에 전화를 안 받아서 다음 날에 갔는데 문 닫히고 예, 다 떠났더라고요. 피해 학생들은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3년여의 도피 끝에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체의 실경영자 전모 씨와 이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임대료만이 사업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임대료도 원청에서 다 대주는 식으로 했고 대준 임대료는 별도 대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자본금 없이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당시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근로자들의 임금을 못 준 것은 뭐 사업에 손해를 봤다, 그래서 못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주의 말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영업해서 번 매출 수익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인들의 통장을 통해 편취했습니다. 네, 원청에서 그 대금을 주면은 그 대금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그 지인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시킨 정황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그 계좌에서 사적인 그런 용도로 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확인된 것 바로는 별도의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대금을 그 빼돌린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했던 학생은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털어놉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애들을 불렀는데 저 혼자 일을 해서 저 혼자 못 받았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친구들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1,000만 원 돈 되는 돈인데 그게 이제 저 때문에 수고를 했잖아요. 애들이 돈을 벌려고 했지만 좀 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네. 미안하고. 그죠, 애들한테 많이 미안했죠. 네. 그런데 뜻밖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속된 사업주들은 대구에서도 똑같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밀리고 하다가 2달치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엔 주겠다고 학답을 줬으니까 자기가 또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그걸 또 들이미는 거예요. 나 해병대야. 나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 나도 가정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뻗대니까 이 사람을 믿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믿었는데 내일 줄게. 본사에서 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내일이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떴던 그날이죠. 대구의 도심 번화가. 대전과 똑같은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있던 빌딩입니다. 이곳에서도 사업주의 수법은 같았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문을 닫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근을 딱 하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줄 알고 이제 비밀번호를 3번 정도 오류가 나니까 이제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캡스가 떴어요. 캡스가.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서 직원이란 거 밝히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미 다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류들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일단 직감이 오잖아요. 떴구나 이런 기분도 있고 그 다 확인해 보니까 중요한 건 다 사라져 있고 쓸데없는 서류들만. 그래서 바로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노동청으로 간 거죠. 거의 뭐 기간은 비슷하게 터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그 대전에도 있고 그거를 꼭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본사 많아. 지사도 많고 대전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걸 안심시키더라고요. 거의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사업주가 어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첫 회식 때 제가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첫 회식 때는 저희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거의 어린애들만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 후에 이제 제가 꼭 어린애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첫 회식 때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술 먹은 척 하면서 좀 취한 척 하면서 더듬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본인한테 직접 들었죠. 그 얘기는. 제가 생각에는 그 사람은 대전과 대구에서 40여 명의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악덕 사업주. 그 범행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텔레마케팅 안 해요. 그건 기억이 너무 안 좋았어서. 저 그전에 꽤 몇 년 이상 되게 오래 했거든요. 다른 쪽으로도. 그 이후로는 정 떨어져서 안 해요. 아예. 그 정말 재밌게 잘하던 일 완전 그만뒀어요. 못하겠어요. 이제는. 다 그럴까 봐. 일단 그 죄값만큼 제대로 다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사기 못 치게 사회에서도 그 정도의 제약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와서도. 대전 고용노동청 앞에서 만난 김모 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는 하도급 업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말로 만나서
이렇게 됐으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한 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고 조금만이라도 성의 표시라도 하면 좋죠.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를 보내도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몇 번 돼요. 지금 저희 애엄마도 쫓아온다는 걸 못 오게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급한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피해자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죠. 돈을 못 갖다 주면 첫 때는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사람이 그러다 보면 술도 먹게 되고 막 홧김에 집에 가서 싸움도 하는 거고, 안 갖고냐 생활비는 그러다 보면은 애엄마하고 이제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최근 대전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무장 병원 사업주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70명의 임금, 약 3억 원을 체불했던 사업주는 구속이 되자 밀린 임금을 곧바로 지급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임금 체불.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로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231억 원, 3만 명에 달해 2015년보다 약 10%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체불 임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임금 체불자에 대해서 벌금을 높이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금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면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궁박 상태를 사업주가 이용해서 시간을 끌고 소송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처벌 단계가 쭉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근로자들의 그 궁박한 경제 상태와 또 사업주의 합의 노력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체불된 임금을 좀 깎아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또 그 경제적인 궁박 상태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체불액에 대해서도 또 감소가 되는 그런 이중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